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정부 차원의 광주 군공항 이전 협의체 구성으로 광주시와 전남도의 대화가 다시 물꼬를 텄는데요. 이를 계기로 시도 행정통합 논의 역시 다시 재개될지 관심입니다. 타 지역의 통합 논의는 어디까지 왔는지, 광주 전남의 선결 과제는 무엇인지 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와 경북. 지난달에는 시도통합 2개안을 발표하고 시도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은 동남권 발전계획 공동연구를 시작했고 광역철도와 도로망 구축에 이어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도 광역생활경제권 출범에 힘을 모았습니다. 지난 4일에는 그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고 하계 유니버시아드 공동 유치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유니버시아드를 공동 개최함으로써 우리 충청권을 하나로 묶어서 메가시티를 향해 나가는 이런 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이에 반해 광주 전남의 행정통합 논의는 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으로 수개월째 막혀있는 상황. 최근 정부 차원의 군공항 이전 협의체 구성으로 시도가 대화에 물꼬를 트면서 통합 논의의 변수가 될지 관심입니다. 첫 단추는 전남도 의회가 전액 삭감한 공동영역 예산의 부활 여부. 하지만 지역구 의원들의 입장차가 커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어떤 수준으로든 사과를 하든면은 제가 우리 도의회에서 행정통합의 예산을 해서 해왔던 것을 우리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대구, 경북, 부울경에 이어 충청권까지 통합 논의의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광주시와 전남도, 시도의회가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현복 광양시장의 재산 증식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정 시장의 채용 비리 의혹을 밝혀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정 시장의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져 광양 시민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건수만 해도 200여 건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전남경찰청에도 채용비리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가운데 고발장에는 정 시장 친인척들이 공무직 등으로 채용된 과정과 정 시장 동생의 교회 다니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인사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투기공화국 해체를 내세우며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정의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에서도 당의 외연 확장에 고심하고 있는데요. 여 대표는 사안에 따라 연대를 했던 민주당을 신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하고 차별화 전략과 거리 두기를 시사했습니다. 보도에 유철웅 기자입니다. 최근 부동산 문제로 성남 민심을 등에 업은 정의당이 광주에서 당 외연 확장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정의당은 광주에서 정당 득표율을 최대 30%까지 달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두 자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9.8%에 그쳤습니다. 또 광주 지역 6개 선거구에서 후보를 냈지만 5% 이상 득표율을 얻은 후보는 한 명에 그칠 정도로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를 찾은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당이 보수와 진보의 구도에 갇혀 기존 정치에 실망한 유권자의 표심을 얻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진보와 보수란 이 프레임 안에 저희들도 그동안 계속 민주당 왼쪽에 깃발을 꼽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프레임 안에 갇혀 있었던 거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 대표는 정치 구도를 기득권과 반기득권의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 대표는 또 최근 부동산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당도 신기득권 세력이 됐다고 규정하고 민주당과의 거리 두기를 시사했습니다. 민주당도 개혁 정당 이미지보다는 기득권 정당으로서의 이미지가 더욱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신기득권이라고 저희들은 칭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양당 기득권 동맹 체제를 더 공고히 했고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마음을 잡아야 하는 정의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초롱입니다. 어제 치러진 전남 지역 보궐선거에서도 3명의 당선인이 확정됐습니다. 전남도의회 순천시 제1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후보가 64.79%의 득표율로 무소속 주윤식 후보를 이겨 당선됐고 고흥군 제2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준 후보가 53.34%의 득표율로 무소속 정순열 후보를 이겨 당선됐습니다. 보성군 의회 다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조영남 후보가 무소속 윤정재 후보를 5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지난달 광주 전남의 기온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따뜻했다는 기상청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땅끝 해남에서는 예년보다 한 달이 빠른 첫 모내기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으로 벼 이기작도 시도했는데요. 반자율주행 이항기와 신품종 등 새로운 영농 기술도 선보였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작하게 물이 찬 논 위로 이항기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지나는 자리마다 초록잎의 모가 가지런한 줄을 잇습니다. 땅끝 해남에서 시작된 전남의 올해 첫 노지 모내기입니다. 올해 풍년을 기약하고 작년보다 더 쌀값이 더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해남의 올해 첫 모내기는 한 해 2차례 수확하는 이기작을 목표로 지난해보다 한 달 이상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위해 추위에 강하고 밥맛이 좋은 신품종 진옥 등 3가지 극조생 벼가 시험 재배됩니다. 또 스스로 움직이며 모를 심는 반자율주행 이항기도 시범 도입됐습니다. 3사람이 보통 이항을 하는데 한 사람이 이항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경영비도 절감이 되고 예정대로라면 오는 7월 말에 한 번 수확하고 8월에 다시 모내기해 10월 말에 또 한 번 수확할 수 있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수확을 해서 또 우리 농가의 소득을 올리고 또 햇살 시장을 선점하는 해남군은 내년까지 극조생 재배단지 5헥타르를 조성하는 등 본격적인 벼 이기작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오늘도 완연한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게 시작했는데요. 기온이 금세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어제보다는 조금 낮아도 20도 안팎으로 따뜻하겠습니다. 낮 동안 이렇게 기온이 오르더라도 아침 저녁으로는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옷차림에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이 지속되면서 대기는 점차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광양에는 어제 건조주의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광주와 일부 서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일시적으로 농도가 높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아침에 비해서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한평과 광주 1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보성과 여수 19도, 고흥 20도로 따뜻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15도, 강진 19도, 해남 17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4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조금 더 내려가겠고요. 다음 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장흥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장흥군 장평면 한 유경오리 농가에서 출하전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해당 농장의 오리 2만 5천 마리를 매몰 처분하고 반경 10km 이내 농장을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성인 10명 가운데 8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가 만 18세 이상 광주 시민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백신을 맞겠다는 응답이 78%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접종 의향이 91%로 가장 높았습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응답 비율은 8%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하루 광주 전남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이 추가됐습니다. 최근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시는 점심시간 민원 업무 휴무제를 시행하지 않겠다며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 광주 공무원노조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광주본부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공직자 역시 법에 보장된 휴식 시간을 보장받아야 하며 공직자가 불편하고 힘들면 질 높은 업무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또 각 구청과 동에서 일하는 민원실 공무원 1,500명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며 공직자들의 불편을 해결하는 것이 시장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관이 수출 기업의 편의를 위해서 휴일에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상시 지원팀을 운영합니다. 광주 본부 세관은 인도 정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도착 전 수입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함에 따라서 원산지 증명서 상시 발급 지원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관은 인도로 수출하는 지역 기업이 제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한국-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의 관세 특혜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농민회 광주 전남 연맹이 장흥군의 태양광 발전 시설 확대 조례를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전남 연맹은 지난달 장흥군과 군의회가 관리계획 조례를 개정하면서 오히려 경지 정리된 논들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등 농지 투기를 더 촉진하기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